벌써 세 번째 특검 법안입니다. 지난 두 번과 다른 건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수사 대상에 들어갔다는 점입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이 포함된 건데 순직 해병 특검이자 사실상의 김건희 특검입니다. 국민의힘은 허접한 특검이라고 반박했고 카더라 뉴스도 포함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함께할 네 분 소개하겠습니다.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윤재관 조국혁신당 전략담당 부원장, 김용남 전 개혁신당 정책의장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을 한번 보죠. 지난 1차 때는 국가안보실 등의 수사방해 의혹이 들어가 있었고 지난 2차 때는 대통령실 등으로 좀 확대가 되면서 공수처의 외압 의혹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의 임성근 구명 의혹, 도이치모터스 의혹 등등까지도 포함이 돼서 굉장히 수사 대상이 넓어졌습니다. 김유정 의원님, 네. 이렇게 되면 여당 입장에서는 더더욱 받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전형적인 태도를 요청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소위 더 점점점 강도 높고 매운맛으로 특검이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같은 법안을 또 발의할 수는 없는 것이고, 첫째.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두 번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하는 그 기간 동안에 새로운 사실들이, 새로운 의혹들이 불거진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 자, 2차 때는 공수처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들이 저희가 녹취록을 통해서 그 공수처 직원들이 국회 앞에 1인 시위라도 하고 싶다라는 심정을 토로를 한 것을 녹취록을 통해서 들은 바가 있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3차 특검법 안에는 김건희 여사가 수사 대상에 이제 좀 더 확대돼서 포함이 됐는데 그 단톡방, 카톡방을 통해서 이종호 전 대표가 임성근 그 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를 하면서 네. 김건희 여사를 본인이 VIP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구명 운동의 어떤 한 가운데 김건희 여사가 의혹의 중심에 있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에 이르게 될 만한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확대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거기에 더해서 특검 준비 기간에도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서 미리 좀 수사할 수 있는 그런 것, 증거를 확보하면서 수사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도 관련 수사하면서 인지된 어떤 그 연관된 의혹들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예. 이것도 역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고 이제 1년이 넘었잖아요. 최상병이 그 사망한 지가. 그러니까 그 이후에 드러난 의혹에 대해서는 좀 더 계속해서 추가될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거부권 행사하지 마시고 빨리 특검에 돌입해서 진실을 규명하자라는 그런 취지인 것이죠. 네. 김용남 의원님, 지금 개혁신당의 입장이 어떨지가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여론의 향배를 좀 좌우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지난 특검까지는 찬성 입장이었고 더 확대된 수사 대상자들로 넓혀진 특검도 찬성 입장입니까? 그렇죠. 저희는 그동안 의혹이 더 커졌잖아요. 처음에는 최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수사에서 외압이 작용하지 않았느냐라는 것인데 하나 둘씩 그 밝혀지는 것이 이게 임성근 사단장에 대해서 구명 로비가 있었지 않았느냐. 그리고 또 공교롭게 그 단톡방에 등장한 인물 중에 한 명이 김건희 여사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등장을 했단 말이죠. 예. 그러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는 시기나 대상을 완전히 달리하는 새로운 상장 기업인 삼부토건의 주가 움직임과 뭐 또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새로운 의혹도 밝혀졌고 최근에는 거기 단톡방에 등장했던 인물 중에 이게 영등포 경찰서에서의 마약 밀수 사범 수사에서도 외압을 작용했던 게 연관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불거졌기 때문에 의혹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대통령의 영부인이 아무 관련이 없다. 지금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 결백한데 억울한 의혹을 받고 있다고 하면 오히려 이번 기회에 여당에서 이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져서 특검의 수사가 진행된 이후에도
영부인이 관련된 게 없다, 뭐 아니면 관련된 거를 밝혀낼 수 있는 수사 결과가 안 나온다면 오히려 의혹에서 벗어나서 떳떳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영부인이 떳떳하게 의혹을 털어내기 위해서라도 특검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반면에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더 허접해졌다 이렇게 비판이 아침에 나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이번 특검법에는 이른바 해병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까지 추가했다고 합니다. 민주당이 왜 이토록 이 특검법에 목매달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하기 힘듭니다. 이쯤 되면 더 강하고 센 특검이 아니라 더 허접한 특검법입니다. 네, 김재현 의원님. 아침에 이제 최고위원회의 자리에도 같이 계셨었는데 당의 지도부의 입장이 지금 어떻습니까? 기존의 당론과 변화가 없는 거죠? 글쎄요, 당 지도부는 이 문제를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까지의 그 기본 방침과 달라진 게 없죠. 또 더 나아가서 지금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중에서 무슨 그 새로운 임성근 사단장의 구명 로비 주장은 그동안에 또 이 제보했다는 사람이 오히려 조작했다. 뭐 그런 식의 그 논란도 제기가 되었고 그것도 특정 언론사가 이 이슈를 계속 주도하면서 네. 사실은 끌고 갔지 실제 드러난 것도 없는데 오로지 의혹만 제기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덧붙여서 특검법으로 새로 만들어서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 자체가 뭐 그동안에 우리 국민의힘에서 본 이 특검법의 그 기본 방침을 바꿀 만한 그런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 과연 민주당이 정말 특검을 출발시킬 생각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계속 특검법을 내세워서 그다음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게 하고 국회 또 재의결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특별검사가 상례화되고 네. 또 그걸 또 빌미로해서 탄핵도 하고 또 특검하고 탄핵하고 이렇게 해서 국회를 그냥 난장판으로 만드는 것이 오히려 목표인지 그리고 이 정권에 대해서 이런 그 의혹이 있다라는 것을 그냥 기정사실화하려는 정치적 목적으로 이런 특검법을 내세우는 것 아닌가. 정말 진실을 규명할 생각이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죠. 그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지난 3월 12일 날 그 입국한 호주 대사를 그만두고 입국한 이종섭 전 국방장관에 대해서요. 그때 당시에는 공수처가 뭐 쥐잡을 듯이 곧 수사할 것 같이 하면서 아직까지 소환 조사조차 하지 않고 이종섭 전 장관은 제발 나 좀 불러서 조사 좀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공수처는 지금 손 놓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 과연 온당한 것인지 그러면 공수처는 이 수사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수사를 하다가 이게 혐의를 입증하기가 좀 어렵다고 보고 이제는 세월만 보내고 있는지 이런 모든 것을 좀 보고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자, 그런가 하면 한동훈 대표가 지난 이제 그 전당대회 출마할 때는 제3자 추천 특검을 강하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이거 하는 거냐 마는 거냐 발의할 거냐에 대한 관심이 계속 모아지고 아마 현장 기자들이 계속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근데 뚜렷한 답변은 안 나고 있고 얼마 전부터는 아예 언급이 없어진 걸로 보이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민주당이 이 특검이란 제도를 타락시켰다고 생각해요. 특검과 탄핵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남발하게 되면 민주주의를 지키거나 혹시 권력을 제어하거나 이런 중요한 의미를 가진 건데 전혀 특별하지 않게 만들어버렸어요. 안은 내놓지 않으면서 민주당 법안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예 특검을 안 하겠다는 말이고 이것은 한동훈 대표가 전당대회 때 국민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자백과도 같습니다. 네, 윤재관 의원님. 한동훈 대표의 특검안이 제시되지 않으면 이 논란, 논쟁의 쳇바퀴는 계속 돌 것 같거든요. 네. 한동훈 대표 최근 모습을 보면 전당대회 끝나고 난 모습은 쫄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현역 의원들의 강력한 기득권 그리고 용산의 그 시선 이런 것들에 너무 많이 신경 쓰다 보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 것도 제대로 못하고
시간을 달라 이런 얘기만 계속 하고 있다가 이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으니까 뭐 특검이 타락됐다느니 촉구하는 사람들에게 말을 돌려버리지 않습니까? 좀 비겁한 모습을 계속 좀 보이고 있는 것이죠. 한동훈 대표의 입장에서 보면 의원단들께서 계속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나 공천권도 한동훈 대표한테 내가 아쉬운 소리 할 이유도 없기 때문에 잘하는가 보자 이런 모습인 것 같고 한동훈 대표도 지금 시험대에 올라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한동훈 대표가 이걸 바꿀 거냐 말 거냐의 문제는 결국 용산의 키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한 좀 국회가 개원한 지 70일 동안 정치가 완전히 실종되어 있는 상태인데 특히나 여당이 아니고 야당이 영수회담 하자,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가지고 협치를 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용산이 거부하고 있잖아요. 예. 이런 현상이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계속됐고 딱 한 번밖에 만나지 못하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는 여야가 만나는 것이 대서특필되는 아주 기이한 현상이 지금 정치권에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계속 풀어내려면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실타래를 풀어야 된다. 근데 그 풀 생각은 전혀 없어 보인다라는 것이고 어제 조금이라도 예의가 있었으면 정치를 제대로 복원시키고자 했다면 영수회담 말고 범위를 확대해서 여야정 대표회담을 한번 해보자 대통령과 같이 이렇게 해서 폭을 좀 넓히자는 수정 제안이라도 할 줄 알았죠. 근데 그것조차도 하지 않고 영수회담을 발로 차버렸단 말입니다. 그거는 이제 정치가 필요 없다. 나는 정치할 생각이 없고 여의도하고는 전혀 뭔가 소통할 생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낸 것이기 때문에 국가는 점점 그렇고 정치도 점점 가면 갈수록 실타래를 풀기는 어려워 보인다. 좀 그렇게 보입니다. 네, 대통령실 입장을 그래픽으로 준비했는데 일단 선전포고를 하면서 대화를 하자는 것이 아니겠냐. 그러니까 지금 뭐 특검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일각에서 탄핵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선전포고를 해놓고는 또 대화하자는 것은 무슨 말이냐라는 것이고요. 또 여야가 정상화가 된 다음에 영수회담도 얘기를 할 것이지 지금은 아니다라고 해서 거절 의사를 분명히 했거든요. 이런 용산의 기류라면 한동훈 대표가 일성으로 내걸었던 제3자 추천 특검은 다시는 얘기가 안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김재현 의원님,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에서도 전혀 얘기가 없습니까? 아니 근데 여야가 정상화된 다음에 뭐 영수회담이니 뭐니 제안을 해야 되죠.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전 대표는 대표 후보잖아요. 물론 뭐 18일이 되면 대표 될 것 같아요. 근데 아직 당대표로 선출되지도 않은 분이 영수회담을 제안하는 게 말이 됩니까? 더군다나 박찬대 원내대표가 그 제안을 했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 박찬대 원내대표가 여야 원내대표 간에 회담하자 이러면 또 이야기가 돼요. 근데 아무리 정말 당대표로 오매불망 모시는 분이라 하더라도 아직 당대표로 선출되지도 않는 분을 가상으로 해가지고 영수회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그거는 뭐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거기다가 우리 저 조국당에서는 무슨 뭐 여야 뭐 여러 당대표까지 이야기한다는데 아니 도대체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도 아니죠. 더군다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선전포고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문제는 조금 아마 저 대통령실의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것과 무관하게 한동훈 대표는 자신의 소신을 접은 적이 없어요. 다만 최근에는 그 저 장동혁 그 최고위원의 말을 통해서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우리 당에서 당대표는 제3자가 추천하는 특검을 발의하겠다고 이야기해 놓은 상태에서 그동안의 민주당의 특검법도 반대 의사를 명백히 했거든요. 한동훈 대표가. 근데 거기에다가 또 덧붙여서 이제는 뭐 도저히 이 정상적인 법이라고 볼 수도 없는 그런 특검법을 들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고 우리 당이 제3자가 추천하는 특검법을 당내 논의를 붙이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런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민주당의 태도나 민주당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치의 일정이 제3자가 추천하는 특검법을 제안하거나 당내 논의를 할 아무런 실익도 없고 지금은 때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일단 좀 끝나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